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지연님 얘기 듣다 보니까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이 났어요? 다들 이렇게 마음들이 다들 어떻게 천사처럼 이렇게 여질까? 그, 이 우보고사는 지엄님의 가슴을 팍팍 긁어놓고 지엄님이 그 눈물 나도록 해놓고도 이렇게 깔깔거리고 웃는데. 저도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음, 이제, 제 아들이 음, 이제 서울에 취업이 돼서 이제 음. 독립을 하게 됐어요. 예, 예, 예. 음, 예,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음, 이제 방도 얻어야 되고, 음, 음, 이제 살림살이 같은 것도 조금씩 음. 이제 갖춰야 되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서울이니까 집값도 비싸고, 원룸인데 그냥 한 5평이라 그래요. 그냥 음, 이 음, 침대 하나 놓고 그냥 음, 뭐 저기 세탁기, 음, 인덕션 이런 거 음, 그냥 음, 볼만큼 진짜 코딱지만 해요. 음. 그런 걸 봐도 가슴이 아프고. 갈대님, 오늘 잘못하면 다들 울음보다 되겠다. 갈대님, 저도 아들, 딸들이 다 독립했는데, 다, 결혼들 안 했는데 다들 독립했어요. 취직을 하니까 다들 독립하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제가 아들은 오라고 그러는 걸 아직 아들은 한 번도 안 갔어요. 아들은 지가 방 얻고 지가 다 벌써 이사해 놓고 그래 놓고 통보를 해가지고 그런데 딸애는 그 뭐 방 얻는데 그다음에 이사하는데 아빠 보고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해줬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음? 그런데 아유 뭐 딸애도 원룸에 있는데 다 그렇죠. 뭐 다 그런데 뭐 갈대님 코딱지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거기서 다, 그래도 침대 하나 놓고, 책상 조그마한 거 하나 있고, 다 그렇던데, 뭐, 가보니까. 그래서, 야, 아빠 오면 아빠는 어디서 자지? 그러니까, 저는 침대에 자고 아빠는 그 밑에 방바닥 옆에 책상 사이에 조그마한 거 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다 그런데, 그거 때문에 뭐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아니, 뭐, 그거야, 다. 아니, 저거가 그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살림장만 하고, 하나씩 집 늘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거는 기쁠 일이지. 그게 뭐, 그렇게, 막 가슴 아플 일이요, 그게? 예? 이제 걔가 집에 있을 때는 음, 이제 밥도 해줘야 되고 그 부담스러운 마음도 많았었는데, 그래서 음, 취업이 돼서 나간다고 하니까 좋기는 한데, 음, 이제 걔가 계속 이제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음, 음, 그게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걔랑 집에 있을 때는 뭐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는 얘기를 못 음,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방 얻으러 다니고 이제 뭐 음, 물건도 사러 다니면서 음, 음, 이제 버스 타고 서울까지 가기도 하고 지차 가지고 이제 서울까지 가기도 하면서 이제 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음, 걔가 이제 제일 이제 그전에도 이제 그 탈모 때문에 걔가 음, 고, 고2 때인가 탈모 음, 때문에 병원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의사도 내가 봤을 때도 머리숱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때는. 음, 얘가 왜 탈모라고 는 하고 하도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갔더니 의사도 음,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진짜 머리숱이 너무나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한 몇 년 됐죠. 막 그때 음, 막 원망을 하는 거야. 그때 자기가 탈모라고 했을 때. 음, 그래서 내가 의사도 그러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음. 의사도 돌팔이고 엄마도 그 의사랑 똑같다고 그 다른 병원을 자기를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괜찮다고 그러고 지금 자기가 이렇게 머리가 빠졌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돈을 2번을 대줬어요. 예, 그 탈모
뭐 울산인가 어디서 시켜 먹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이제 음, 2번이나 이제 시켜줬는데 음, 지금도 자기가 이제 사 먹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 갖고 원망을 하고, 음. 근데 요번에 이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걔가 난독증이 있었어요, 어려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명상을 하게 된 거예요. 난독증을 그 검사하는 데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는 난독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일주일에 한 번인가 2번을 해갖고 그 비용이 되게 비쌌어요. 그 예, 치료를 받으려면은. 음, 근데 거기서도 그냥 치료만 받으라고 했지 어떤 얘기가 없어서 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그 명상센터를 찾아가 봤더니 이제 그분 얘기가 그쪽으로 치료를 해도 되고 이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는 명상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걔랑 나랑 같이 걔는 유아반으로 명상을 들어간 거고 저는 이제 음, 부모도 같이 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그때 명상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저는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근데 걔가 학교를 그냥 다니고 하니까는 이 한글을 조금 늦게 뗀다 이거 뿐이지 음, 애가 좀 활달한 애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 음, 문제 없이 다닌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요번에 차 타고 하면서 엄마 자기 난독증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깜짝 놀라면서 그래 너 난독증이 있어 그랬더니 엄마는 알고 있었냐는 거여서 알고 있었지. 근데 자기는 이제 작년에 알았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보고 자기가 글 읽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초등학교 때도 선생님한테 이렇게 일어나서 읽어봐 이러면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선생님한테 자기 못 읽겠다고 했더니 그 선생도 막 욕을 해가면서 자기가 그런 상태인데 그런 것도 안 알아주고 음, 자기를 그냥 방치했다 그러면서 엄마랑 또 똑같다고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는 그렇게 명상이랑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명상을 갔다고 했더니 자기를 치료 안 받겠다고 자기가 알아야만이 그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알게 하지도 않았고 치료도 안 받았다고 막 또 원망을 하는데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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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갈대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예, 예. 아, 아, 뭐라고 그럴까? 자, 그러니까 지영님이 아들이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갈대님의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렇게 울먹거리지고 그렇게 됐네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참, 그 두 분 다 울먹거리는데 이 우버거사는 울먹거리지도 않고 공감을 하지도 못하니 참 이 우버거사는 공감 능력이 정말 빵점인가 봐요. 응? 그런데 봐요. 도대체 그런 울먹거려짐이나 또는 아들의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가령 그것이 사실로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보고사도 같이 울먹거려질 거예요. 그리고 갈대님의 아들이 갈대님을 원망하듯이 아마 우보고사도 왜 그랬냐라고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다 아들의 원망도 착각이고 갈대님의 울먹거림도 착각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원망하고 같이 울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갈대님? 만약 그것이 착각이라면은. 저는 착각이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이 드니까 내가 그때 조금 더 현명했더라면, 음, 내가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음, 얘가 훨씬 더 좀
학교 생활이라든지 그런 게 편했을 텐데, 음, 어쩌면 그렇게 모르고, 엄마가 음, 그렇게 모르고, 음. 20 몇 년 동안을 지내고, 와, 그래도 갈대님은 참 좋은 엄마예요. 우버거사는 정말 안 좋은 아빠네. 갈대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버거사는 이거는 완전히 빵점 아빠인데다가 완전히 그냥 정말 나쁜 아빠네. 자, 저는 난독증이란 것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머리에 머리털이 많이 없다, 머리칼이 많이 없다는 것은 알아요. 왜? 우버거사 아들이 머리칼이 별로 없어요. 어? 그런데 어릴 때도 머리칼이 좀 없지만은 지금 지금 애가 몇 살이고? 서른이 됐나? 아직 서른이 안 됐나? 저는 아들 나이도 잘 몰라. 그런데 봐요. 지금 머리칼이 별로 없어가지고 걔는 빡빡 밀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애 어릴 때 뭐 별로 없고, 그러니까, 벌써 20대 초부터 벌써 머리가 별로 없었어요. 머리가 없어가지고, 머리가 길면 보기가 영 이상해요. 응?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너 머리 빡빡 까자 밀어뿌리라. 빡빡 민 게 차라리 낫겠다. 그렇지, 가정, 뭐, 왜 탈모됐냐, 뭐, 왜 머리카락이 그랬냐, 아빠가 어릴 때부터 신경 못 써서 미안하다, 이런 생각 조금도 안 들고, 야, 너 왜 그래? 그냥 머리 빡빡 밀어뿌려. 야, 그럼 아빠가 어떻게 그래도 머리를 빡빡 밀고 다녀? 야, 율브린드 봐라. 요즘 젊은 애들 봐라. 야, 그거 요즘, 그런 머리 빡빡 민 거, 이거는 하나의, 뭐야, 그거 유행이야, 유행. 패션이야, 패션. 빡빡 밀어뿌려, 그냥. 그, 그 직장 가더라도, 야, 누구 직장은 빡빡 밀면은 뭐라 하냐? 너, 어? 야, 요즘 직장에서 머리를 빡빡 민 걸 뭐라 한다고 그런다면은, 그러면 그거는 진짜 완전 갑질이다, 그거는. 어? 이 갑질이란 말이 자꾸 나오네. 하여튼, 그 뭐예요? 이, 요즘은 직장에서도, 얘는 공무원인데, 저희 아버지가 뭐 사업 다 망해먹고 뭐 이러니까, 아버지처럼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정될 공무원이 돼가지고 공무원인데, 공무원이어도, 야, 공무원이면 빡빡 밀면 안 되냐? 그래서 걔 요즘 빡빡 밀고 다녀요. 응? 예, 그러니까 봐요. 얘는, 20대 초부터, 머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데도 조금 적어요. 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든 머리를 어떻게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빠가 미안하다 소리는 하나도 안 하고, 야, 너 어릴 때 머리가 그렇게 한 걸 아빠가 좀 관리를 잘 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소리는 하나도 안 하고, 야, 그러지 말고 그냥 빡빡 밀어뿌려. 그 없는 머리 가지고 자꾸 그걸 쌓냐. 그러니까 우버 의사는 세상에 나쁜 아빠네요. 갈대님은 정말 좋은 엄마네. 그렇게까지 아들을 신경 못 써서 미안하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버 의사는 전혀 미안한 감정도 없이 아들 보고 야 빡빡 밀어뿌려 이러니까 어? 어? 글쎄요. 아, 자 아니 머리칼이 이렇게 많아야 돼요? 어? 장가도 못 간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머리칼 없어 장가 못 간다는 사람 또 처음 보네. 어? 우리 그 갈대님은 율브린느 몰라요? 우리 젊을 알죠. 때 영화 배우 예, 멋있는 영화 배우 율브린느 완전 빡빡이 아니었어요? 예, 그렇죠. 와 완전히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완전히 얼마나 멋있어요. 어? 저는 율브린드 보고 저도 빡빡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꽁지머리 한 사람 보면 또 물론 꽁지머리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때마다 왔다 갔다 했지만은 어쨌든 멋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빡빡머리 많잖아요. 물론 우보고사도 지금 빡빡머리 아니? 우보고사도 빡빡머리라고 살아요. 아유, 어? 머리가 없어서 장가 못 간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엄마가 맨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출렁거려서 되겠어요? 그렇게? 네? 마음이 그냥 안타까웠다가 눈물이 났다가 미안하다가 온통거려도 되겠어요? 그래? 응?
근데 이제 어떤 아들은 율 부리는 거 보고 좋아가지고 엄마 나를 좀 빡빡머리로 나놓지 왜 이렇게 머리털이 있도록 나나 이러면 또 이제 그러면 칼때님 그때도 미안하다고 그럴래요? 예? 걔는 내가 이제 뭐 또 땀이 많이 난다고 그렇게 저기 해요. 자기가 몸이 이상하다고 막 그래서 아, 여름에 땀 많이 났고 좀 조금 나는 사람이 있다. 나도 땀이 안 나다가 나이가 드니까 자꾸 땀이 많이 난다 그랬더니 또 그렇게 얘기한다고. 응? 엄마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주 그냥 무슨 시골 아주 그냥 옛날 고대에 살았던 사람 취급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기를 제가 안 해요. 예. 그냥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 가지고 신경도 안 써주고 저렇게 무관심하고 음, 맨날 여태까지 그냥 음, 살아온 대로 그냥 그렇게만 살아 그냥 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으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 걔가 원하는 대답이 뭔 줄 아는데 나는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근데 그래서 그냥 좀 편안하게 얘기해 주려고 그러면 엄마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만 살으라 그러고 음. 자, 그래요, 여태까지 그냥 그래요. 아, 그런데 보세요, 갈대님.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응? 지금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땀을 안 나게 할 수도 없고, 너무 머리털이 많게 할 그렇지. 수도 없고, 예. 그 다음에 난독증이 아니게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응? 가령, 갈대님이 아들을, 가령, 치료를, 갈대님은 그래도 가령 알았을 때는 나름대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불편하다고 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었잖아요. 응? 네, 그렇죠. 그땐 음. 걔도 이제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게 뭔지 그러니까, 모르고, 자, 예, 그러니 보세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가령 그것이 엄마가 신경을 안 써줘서 그렇다. 조금 신경 쓰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한 거죠. 원망이 일어나는 거죠. 응? 예.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아들이 왜 가령 머리털이 많이 없는 것부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아들이 그런 것은 머리털은 많아서 이렇게 멋있어야 된다. 머리털이 없으면 보기 흉하고 멋없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릴 때 치료받았으면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미리 관리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저도 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 걔 때문에 근데 저도, 그런데 봐요. 그래. 어쨌든 그것이 뭐 엄마 생각이든 아들 생각이든 예. 그런데 봐요. 태어날 때부터 별로 머리털이 없는 애도 있고 꼭 뭐 가령 관리를 안 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어? 예, 물론 뭐, 관리를 하면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다고 관리를 해도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어요. 음? 예. 그러면 머리털을 갖다가 그렇게 안 난다고 막 관리를 해야 될까?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거지. 예? 하여튼, 머리털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아들이 머리털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은 공무원인데 빡빡머리로 아, 다니니까. 응? 아직 결혼 안 그러니까요. 했어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응? 그런데 모르겠어요. 걔는 뭐 결혼 이야기도 안 하지만은 그래서 머리털 때문에 아빠 결혼 못 해. 응?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제일 처음에는 머리털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조금 그래서 야 차라리 그냥 빡빡 밀어뿌리라. 응? 그 뭐 얼마 되지 않는 머리털 가지고 자꾸 뭐 모양 내려고 쌓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봤자 모양 나지도 않을 테니 차라리 빡빡 밀어뿌려. 응? 그런데 그게 와닿았는지 아니면 뭐 저도 그런 생각인지 응? 저 아버지 빡빡머리를 밀고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였는지 저도 이제 아예 그냥 빡빡 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불편할 것도 없고 그래요. 어?
자,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빡빡머리 젊은이들 많아요. 일부러 빡빡 미는 젊은이들도 많아요. 자, 그러니 결국에는 뭡니까? 빡빡머리면은 결혼 못하고, 머리털이 많아가지고 멋있으면 결혼하고, 머리털이 또 많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왜 나는 곱슬로 나가지고, 좀 나 곱슬 아니게 놨지? 이럴지도 모르잖아요. 또, 또 그렇게, 곱슬이면 또, 엄마, 나 좀 곱슬 아니게 좀 나눴지? 왜 나를 네가 곱슬로 나눴다고? 또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예? 봐요. 봐요.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되면은, 원망이란 것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원망이 사실에서 일어나는 원망이에요? 아니면 착각으로 일어나는 원망이에요? 도대체 이게 곱슬이 좋아요? 곱슬 아닌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빠마 하잖아요? 곱슬이 좀 이게, 이 민머리가 그냥 이게 싫다고, 막 일부러 젊은 놈들이 막 빠마 하잖아요? 예. 그거 봐요. 도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곱슬로 놀까요? 아니면 곱슬 아닌 아들을 놀까요? 머리털 많은 아들을 놀까요? 아니면 머리털 없는 아들을 놀까요? 어쩌라고? 네? 뭐 내 맘대로 놀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 착각으로 일어나는 원망을 갖다가 거기 따라서 갈대님은 거기 따라서 울고 불고 가슴 아프고 뭐 질질 짜고 그럴 거예요. 그래? 아휴, 그러니까요. 애가 그렇다고 어떻게 엄마까지 그래요? 엄마는 이제 그만큼 살았잖아요. 그러면 걔가 그러면 아니야. 무슨 얘기만 하면 그거 갖고 또 혼나니까 음.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저도 그런 관념이 있으니까 또 이제 동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봐요. 항상 문제는 뭡니까? 맨날 이야기했다시피 엄마는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또는 이런 생각이 든다. 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엄마 생각대로라는 게 아니라 엄마는 이런 생각이 든다. 엄마는 그냥 이런 대로 했는데 그냥 그런데 그렇게 됐구나. 참 내가 엄마가 그걸 어떻게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수도 없고 참 그렇네. 응? 가령 한번 그냥 그런 얘기 해보죠. 엄마는 참 율 부리는 듯 멋있던데. 근데 네가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항상 끝에 그만 붙이면 돼요. 내 생각으로 아들을 규정하지 않으면 돼요. 내 생각으로 아들을 원망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지 않으면 돼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든다. 저런 생각이 든다. 그냥 엄마 생각이다. 엄마 생각이 뭐 물론 절대적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런 생각이 든다. 저런 생각이 든다라고만 이야기하면은 어느 순간 아들도요, 응? 엄마 보고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응? 네. 그런데 엄마 또한 맨날 자기 생각을 고집하니까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아들도 그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들도 자기 자신이 억지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아들도 언젠가 결혼하고 애 놓고 나면은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꼭 알아야 된다? 그거야 때가 있는 거잖아요. 응?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자, 그러한 건데, 예? 그러한 건데, 거기 따라서 갈대님이 아들이 원망한다고 괴로워하고, 또 똑같이,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잘할 수 있었으면 잘했겠지요. 갈대님 같은 엄마가, 우복의사 같은 아빠라면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야, 그만 적당히 살아. 없는 틀을 어쩌라고. 그 틀을 갖다가 뭐 병원에 신고 뭐 그 지랄을 했어.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우보의사 같은 건 나쁜 아빠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은 갈대님 같이 좋은 엄마는 그때 어떻게든 뭐 돈이 없으면 뭐 땡빚을 내더라도 가서 병원에 가서 어떻게 했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때 그것이 파악이 안 됐어. 네, 파악이 안 돼. 그래서 그런 건데 그걸 어쩌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갈대님이 가슴 아프다고 한다면은 그거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세상에 가슴 아플 일 추승이겠네. 온통 가슴 아플 일이겠네. 지나온 세월이 전부 다 가슴 아플 거 아니에요. 애들을 갖다가 그때 더 잘 먹였어야 되는데 그때 더 좋은 집으로 키웠었는데 좋은 옷 사줬어야 되는데 뭐 좋은 책 사줬어야 되는데 온갖 뭐 그거 할이 없지요 뭐. 그럼 가슴 아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얘가 여기서 이제 지금 월 40만 원의 원룸에서 있는데, 이제
조금 더, 한 3, 4개월 지난 다음에 그 청년 대출이라는 걸 받게 되나 봐요. 받을 수가 있나 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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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은 음, 청년 대출을 받게 되면 1억에 관해서 한 90% 정도 대출을 해주는데 그게 한 1.5% 되나 봐요. 예, 예, 근데 자기는 이제 아파트나 그 평수 좀 넓은 데로 가려면 한 1억 5천이 든대요. 예, 그러니까 자기 돈 조금 있는 거랑 해서 우리 보고 대출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예, 한 2, 3천을.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건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사실 남편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갖고 예, 알바를 해서 자기가 여태까지 자기 힘으로 결혼해서 여태까지 벌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생에 대해서는 음, 그렇게 고생스럽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여태까지 집에서 있다가 그 원룸 조그만 데 가서 죽겠다고 하니까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냥 자기 형편에 맞게 가지 왜 자꾸 거기서 대출 한번 받았으면 거기에 맞게 자기 돈에 맞게 가지 왜 자꾸 우리한테 손을 벌리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조그만 방에서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안 됐어서 그냥 어디 저기 그 시골에 땅 있는 거라도 좀 잡혀서 음, 대출을 해주자 그랬더니 남편은 거예요. 그냥 음, 자기가 1, 2년 살아보고 음, 그때도 걔가 음,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줘도 늦지 않는데 왜 나보고 음, 그 애 때문에 울고불고 하면서 막 그러느냐고. 음. 갈대님, 목이 메서 말이 안 나와요? 제가 대신 이야기 할까요? 예, 봐요, 갈대님. 자, 제가 갈대님이라면 저는 이야기했네요. 아들아, 엄마가 뭔 힘이 있겠냐. 그거는 아빠한테 있으니 아빠한테 이야기해라. 라고 저는 이야기하겠네요. 엄마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응? 근데 권한은 아빠한테 있으니, 응? 네가 아빠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라. 라고 그러겠네요. 봐요. 칼퇴님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가슴 아프세요? 저는 아빠 말이 1000번, 10,000번 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제가 갈대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청년대출. 왜? 제 딸이 그걸 받았기 때문에. 제 딸은 이제 기댈 언덕이 없죠. 아빠가 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사업 망해가지고 그때부터 못 도와줬으니, 그러니 얘가 이제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저 타지에 가서 살게 되다 보니까 뭐 마찬가지로 어, 가서 살려니 방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식 직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이 정식 직원이 되기 전 3개월 동안은 이제 월세방에서 살았죠. 그 이제 오피스텔 월세방에 사니까 월세가 50몇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래가지고서야 뭐 내가 맨날 그냥 그 월세 주느라고 볼 다 보겠다고 전세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전세가 필요한데 자기가 알아보니까 청년대출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 8천 몇만 원을 8천 몇만 원을 갖다 대출해 준대요. 네. 그래서 그걸 하는데 10%를 뭐 저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네. 90%를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를 제가 돼야 되는데 10%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알바하면서 뭐 모아둔 돈, 뭐 그다음에 또 저거 엄마가 뭐 또 이 적금을 깨서 뭐 또 좀 도와줬다나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뭐 얼마? 10% 중에 뭐 그 이사 비용하고 뭐 다 하고 하니까 100만 원이 뭐 부족하다나?
그래서 그러면 아빠는 돈도 없고 하지만 100만 원은 아빠 월급이 월 15만 원인데 또 쓸 일이 없어서 모아둔 게 있으니까 그럼 100만 원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100만 원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갔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살아요. 우부고사도 잘못하면 가슴이 아파서 울먹거려지겠네 이거. 하여튼 봐요. 그러니까 자 뭐예요?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죠. 어? 생각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도 갈대님 아들은 부모한테 그래도 부모를 긁으면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우리 딸은 아버지 쫄딱망해서 없지. 돈 안 대주 고등학교 때부터 돈 안 대줬으니 뭐예요? 그래봤자 지가 우는 소리 해봤자 나올 데 없으니까 그냥 냉정하게 어떻게 하면은 이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100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빠 나중에 갚을게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안 갚아도 괜찮다. 아빠 뭐 돈 아빠는 뭐 더 필요 없으니까 그 정도는 뭐 지금까지 빚낸 게 아니고 그냥 월급 받은 것 중에 그거니까 괜찮다. 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는 그래도 기댈 언덕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하여튼 지가 마련하고 주어진 범위 내에 만족하며 사는 거죠. 그렇죠. 봐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자, 만약에 아들이 아빠하고 자주 이야기하고 살았다면은 당연히 아마 그럴 생각 엄두도 내지 않았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 대출 나오는 국에다가 10% 더 하는 정도로 어떻게든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지 1억 5천짜리 살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왜 그래요? 자기는 그럴 수 없으니까 당연히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되겠다. 엄마는 그냥 막 내가 원망하고 그러면은 엄마는 또 어떻게든 해주려고 그럴 거야. 응? 자, 그런 거죠. 아빠한테 이야기해봤자 씨알도 안 먹힐 거니까 아빠한테는 이야기할 엄두가 안 났고 아빠하고 같이만 이렇게 맨날 있으면은 그럴 생각이 안 나겠죠. 그냥 뭐 자기가 청년 대출 받고 자기가 겁에 받는 걸로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할 방법을 찾겠죠. 네. 자, 결국에는 그럼 뭐예요? 갈대님은 아들을 이해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들에게 오히려 뭔가 의존하게 만들고 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의존하게. 왜? 봐요. 그 아빠 말대로 봐요. 아빠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바했다고 그랬나요? 응? 네. 봐요. 그렇게 해서 살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자, 그렇게 해도 네. 사는데 보세요. 제가 우리 딸 그 집에 가보고 이사하느라 가보고 야, 너 진짜 엄청나게 좋은 집으로부터 시작하네? 라고 제가 그랬어요. 왜 그래요? 네. 집 가면은 온갖 게 다 있잖아요. 뭐 냉장고 있고 뭐 세탁기 있고 뭐 온수 나오고 냉수 나오는 그런 집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랬어요. 아빠 딸 완전 빚쟁이다 그러더라고요. 야, 너가 뭐 빚쟁이냐? 너, 그, 대출 받은 것은 집 그거 빼가지고 그냥 그대로 주면 되는 거고, 그래도 야, 10%, 너, 그거 기름이 때문에 아빠한테 100만 원, 뭐, 엄마한테 얼마,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야, 그건 플러스 인생 아니냐? 응? 그거는 그대로 빚 갚으면, 그거는 뭐, 그대로 갚으면 되는 건데, 어디 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 너는 빚쟁이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아니라, 야, 그만큼 플러스 아니냐? 응? 그랬어요, 제가. 어? 네. 세상에 이런 아빠도 있어요, 갈대님. 자, 그런데 걔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의존할 데가 없으니까, 어째요? 그래도 저는 이제 독립해가지고 지방이라도 생겼고, 응? 그렇게 됐으니, 만약 좋은 거예요. 응? 음. 봐요. 결국에는 좋고 싫고의 차이가 뭐예요?
결국에는 갈대님의 그러한 모습이 아들을 의존심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만약 그 의존심이 없다면은, 만약 이걸 이야기해가지고 들어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없다라면은, 그러면 그래서 청년대출 나오는 거 하고 어떻게든 뭐 해가지고 한다, 그렇게 산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나만의 어떤 공간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기쁠 수도 있는데, 네. 뭔가 조금만 더 더해주면은 내가 요만큼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을 텐데, 나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집이 마음에 안 들게 생겼죠. 네, 그런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걸 가슴 아파해야 돼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응? 무엇을 가슴 아파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못함을 가슴 아파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그것을 가슴 아파해야 되겠어요. 자, 갈대님. 그래서 갈대님, 같이 가슴 아파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응? 자, 이 세상에 보세요. 탈모가 아니라 아예 가령 어릴 때 백혈병인이 암에 걸려서 머리털이 다 빠진 애들도 있어요. 부모가 없이 고아여서 어디 그렇게 살 수 없는 애들, 어디에도 의존할 수 없는 애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애들은 전부 완전히 괴롭고 불쌍하고 비참하고 이렇게 했네요. 갈대님은 가령 그래야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는데, 가령 아들의 원망과 또는 아들의 그람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럼으로써 아들의 생각이 사실이다, 네 생각이 맞아 라고 말해주는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좋은 엄마요? 가령 그래서 같이 가슴 아파하고 울먹거리는, 그래서 그게 좋은 엄마요? 아니면 아들이 어떤 그런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 불편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독립심으로 스스로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면서 지금 내가 구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내 공간을 마련한 거잖아요.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해서. 그러면은 그게 코딱지만 하든 어쩌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쁨이 일어나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바라나요? 아니면 더 여기 대해서 만족도 일어나지 않고 더 1억 5천짜리 해주면 조금 있으면 이제 대출 받고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엄마 아예 그러면 한 1억 7천짜리 아니 2억짜리 그냥 할까? 그러면 더 좋은데. 자, 그럼으로써 계속해서 불만족한 상태의 삶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독립적이길 원하죠. 그런데 엄마는 맨날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미안하다, 그래, 그러면 좋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아들은 아직 이치를 몰라서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뭐 원망도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까지 그래야 되겠어요? 갈대님까지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슴 아프고, 그래서 울먹거려지고, 그래서 목이 메고, 그래서 눈물이 나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천사 같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우보고사는 악마 같은 아빠고 그래요? 우보님처럼 돼야지요. 응? 우보님처럼 돼야지요. 몰라요. 그렇게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가슴 아플 일이라든가, 뭐 울먹거릴 일, 뭐 그럴 일은 아니죠. 그런 것은 다 어떻게 보면은 관념에서 어떤 이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일어나는 일들 뿐이죠. 예. 자, 그래서 뭐 중간에 입장이 난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자, 그거는 어차피 보세요. 갈대님도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어차피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으자고 최종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가 아빠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라. 응? 네, 엄마가 사실 중간에서 좀 응? 난처하다. 라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네. 또 아들 앞에서는 엄마 이렇게 막 엄마가 어떤 존재감을 갖다가 과시하고 싶어요? 응? 그랬나 봐요. 응. 근데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아빠랑 자, 얘기하고 있는데. 예.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네, 그러한 이해, 예? 왜 네.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그 이해가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갈대님, 예, 갈대님, 지음인데요. 예, 제가, 안녕하세요. 예, 이해가 아닌 방법을 하나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어제 제 아들이 예, 그 청년대출 받는다고 전화 왔었거든요. 예, 근데 얘는 학생이에요. 이제 박사과정이어서 이제 가난하죠. 그런데 이제 제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월세가 40만 원인데 그 월세 내면 얘가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음, 내가 청년 대출을 받아서 반 전세로 가려고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너 예, 그런 것도 있니? 그랬거든요. 저는 몰랐었는데 그래 예, 반전세로 가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학생이어서 통이 작아서 3,500으로 대출을 받으면 월세를 15만 원만 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지금 40만 원 내고 있는데 그럼 얘가 25만 원은 자기 용돈으로 쓸 수 있고 이자가 더 싸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갈대님이 대출 안 받아도 돼요. 그냥 10만 원이든 15만 원은 아들 네가 내도 될 상황 아니니 그러면 해결될 것 같은데요. 좋아. 반전세가 있어요. 좋아요. 자, 네네. 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좋아요. 자, 예, 예, 그러니까, 자, 우리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으면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얽매이지 않으면은, 자, 길은 예, 얼마든지 있어요. 자, 음, 하여튼, 이 길은, 그러니까 생각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예, 일어나니까 방법에 얽매이면 또 그 길밖에 없다라고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지엄님은 예. 우보사 완전히 그냥 앞에 앉혀두고는 완전히 그냥 뭐예요? 완전 무시해 뿌리는데 하여튼 그래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이해가 중요한 거죠. 지엄님. 예, 완전 우보사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가 중요하다는데 앞에서 완전히 그냥 애 무시를 해버리네. 아니. 그게 어, 이제 본인이 좀 어, 내야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내야 그 나머지 대출은 부모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그 음, 방법이 또 음. 저 갈대님도 마음도 편하고 이제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아니 거사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해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알았어요. 자, 네, 어쨌든, 갈대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음, 이해가 돼요. 예. 예, 제가 그냥 음, 이제 애랑 그 몇 주 동안 막 지내면서 음, 그냥 내 속에 쌓였던, 내 속에서만, 생각 음, 속에서만 막 음, 그 있었던 음, 일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 근데 음, 이제 또 이제 거사님 말씀 들어보고 음, 하니까는 이제 음, 약간 시야가 음. 약간 트이는 느낌이 들어요. 예, 좋습니다. 네. 음.
예, 거사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쩌다 보니까 다들 그냥 가정사 넋두리들만 했네. 지영님부터 시작해서 갈대, 우버 거사 다.